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53%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25% 하락 마감하였어요. 뭐 실제적으로 코스닥도 오늘 좀 많이 빠졌었고 1%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오후장에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었죠. 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한번 흔들릴 거다. 근데 이 흔들림이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늦어도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은 제자리를 찾아갈 거냐, 아니면 추석 명절 전까지는 흔들어대는 시장을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웬만하면 1035포인트 못 지키면 1025에서 1020포인트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 그게 명절 전까지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오늘 그냥 하루 만에 1027까지 밀어버렸어요. 코스피도 말씀드렸듯이 3100포인트 혹은 308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루 만에 그냥 뽑아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오늘의 그 주범은 누구다? 중소들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얘네들이죠. 개관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시옷기옷 중에 하나다. 그런데 시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팔고 그나마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이었는데 금융투자가 강하게 팔고 그래도 투시는 받았지만 사모펀드 팔고 하면서 어찌됐든 개관이 외국인이 팔아대면 개관이 받아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했었는데 오늘 요놈 새끼들이 팔아대니까 주가가 강하게 빠져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에는 기관 투자자놈들이 많이 팔아쳤지만 오후장이 많이 땡겼네. 팔아쳐먹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이 코스닥을 끌었죠. 개관은 맨날 팔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쓸모. 그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개인들이 안 팔 거라면 니들이 팔아서 외국인이 사줘야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뭐 오후장까지 엄청나게 팔았죠. 기관 투자들. 오전까지는 똑같이 팔고 가다가 외국인은 오후장에 당기는 그림을 보여줬고 그에 비해서 개관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쳐 팔았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훅 땡겨 쳐놨네요.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기간 물량을 좀 받았네요. 그죠? 얘네는 왜 이상하게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닥 쓸모가 없다. 또 마지막에 또 다시 주고받고 했네요. 어찌됐든, 얘네들의 관건이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땡겨오는 그림, 코스피는 밀리는 그림으로 끝났고,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3100포인트 위에서 유지할 거냐, 유지 못하면 3080포인트까지만 열어두고 이게 추석 전까지 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추석 전까지 안 가고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팔았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강하게 상승은 못 하더라도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면서 혹은 요 안이죠. 크게 보면 여기, 작게 보면 요렇게 요런 기준으로는 박스가 하나 나오잖아요. 위로는 3230포인트 정도, 밑으로는 3100포인트. 요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추석 전까지는. 그리고 추석 이후에 고점을 더 다시 갱신할 거냐 못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그럼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오늘의 이 자리 1025포인트 위에서 1030포인트에서 지지를 한 꼴이죠. 1028포인트까지 내려앉긴 했지만 종가는 103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놨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는 위로 1040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1035에서 1025포인트
요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1035포인트, 1025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위아래 아이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1040포인트, 여기는 1020포인트.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 기준에서 움직이다가 1040을 넘기면 추세가 변경되는, 위로 1020을 깨면 밑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 추석 전까지는 요 안에서 기준 잡고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당장 높아 보인다. 뭐 내일 당장 여기서 이렇게 쏠 확률은 없겠죠. 그렇게 미친듯이 팔아쳐먹었는데 짱구가 아닌 이상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죠. 지들이 팔아쳐먹었는데 그거를 손해보고 다시 사야 되는데 어차피 지들 돈이 아니라서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질 만한 미국의 악재가 크다라고도 볼 수 없는 시장이에요. 미국은 아직도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고 조정을 오늘 정도는 한 차례 더 받겠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크게 받을 이유는 없는 시장이다. 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많이 받았죠. 1.63%. 그에 비해서 코스피가 좀 덜 받았고, 그럼 결국에는 두 개 합쳐보면 어제 오늘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죠? 받은 거고, 뭐 현재로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고 아직 이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중간값이 훼손되는 자리가 1020에서 1015포인트 정도 되니까 일단은 20포인트까지 열어는 두 대, 웬만하면 1025포인트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앞으로의 행방도, 그리고 우리들이 들고 있는 계좌도 차후에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외금만 나갔다 하면 미친듯이 밀어대더라고. 얘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뭐 방어하는 개인도 아니지만 외금만 나가고 나면 요때도 그랬지만 차근차근 해서 어디까지 밀릴 수는 있겠네요. 그거를 미리 설명을 처음에 해드리고 이제는 장중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일은 어느 정도까지, 모레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참 짧은 시간 안에 밀 때는 또 강하게 밀어요. 올라갈 때는 지톨만큼 올라가면서. 한국 시장의 특성이다 라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KPM테크가 하한가를 갔어요. 가관이죠. 와, 역시 걸레는 빨아서 쓰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역시 걸레는 걸레로 써야지 그거를 수공과 행주로 바꿀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드는 흐름이었어요. 하한가를 갈 정도인가? 왜? 실제적으로 이 루질램암이 긴급 승인이 FDA에서 거절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 텔코, 한일진공도 같이 무너지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KPM테크 기준을 보면 얘가 무너지지 않고 긴급 승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뭐다? 분명히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짜가 아니라 이제 뭐 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눌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왔다가 실패했다 뭐 하면서 눌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적으로 이 휴머니젠에서 지금 밀고 있는 임상이 3상까지 성공을 한 그림이에요. 그죠? 대신 이제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좀 더 코로나가 날리니까 긴급 승인을 받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긴급 승인이 거절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냥 원칙적인 승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긴급 승인이 거절됐으니까 이 승인도 거절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긴급 승인도 뭔가 좋은 흐름이 나타났을 거였다면 이미 이렇게 원을 그렸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안 될 거라는 거, 혹은 안 되게끔 긴급 승인을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부분인 것처럼,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쳐 사놓고 그 뒤로 물량을 주구장창 팔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물량을 사놓고 횡보하면서 물량을 샀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모아서 여기까지 한번 해먹고 누르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년이에요. 1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정도거든요. 요렇게 따진다면, 요렇게 따지면 50%예요.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기껏해야 50%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박스권이. (50% 라인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50% 기준으로 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그래 팔고 밑에 중간값에서 뭐 했다? 꾸준하게 버텼다라는 거죠, 얘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밑에까지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팔고 결국은 여기서 또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위에서 팔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평단가가 여기가 아닌 이상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한번 쫙 팔고 밑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평단가는 뭐다?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껏해야 1년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그죠? 대부분 이 위보다 높았던 자리였다라는 거고, 밑으로 내려앉았다가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도 손해, 너도 손해, 다 손해예요. 즉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 전환사채겠죠? 전환사채는 여기서 100% 해먹었으니까. 지금 이 KPM테크가 옛날부터 전환사채로 헤쳐먹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양아치 기업이고,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전환사채로 그나마 회사를 연명했던, 그래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전환사채로 헤쳐먹으면서 돈을 벌고, 또 어디 이제 그 돈 가지고 어디 건물 사고 땅 산 걸로 그거 다시 매도하면서 이익 봐가지고 실적 올리고, 혹은 이제는 이제 뭐 휴머니젠이나 뭐 어디 투자를 해서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임상 자체가. 그죠? 이게 시중에 약이 판매가 돼야만이 수익이 나타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돈 버는 거는 전환사채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 전환사채가 어제부터 내일이 전환사채 나오는 날이고, 그러면 이틀 전부터니까 어제 오늘 파는 날이 된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 파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제 오늘 파는 날이 되고,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70% 정도의 수익을 보는 자리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공매도로 때렸고, 이 공매도로 때린 걸 뭐다? 주가가 많이 눌렸으니까 오늘에서야 물량을 다시 사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양아치라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시장 자체를 미친듯이 팔아댔잖아요. 8월 23일 8월 언제부터예요? 8월 6일부터 따진다면 8월 6일이 여기에요, 여기. 요때부터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았어요. 팔았다라는 건 이게 정말 지들 물량을 판 건지 공매도를 때린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공매도 순위가 KPM테크가 1위였죠, 코스닥에서. 그죠? 요때부터. 요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어온 물량이 공매도 치려고 하려는 물량이냐 아니냐.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빼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요렇게 슬금슬금 흘러내리면서 빠지는 것보다 단기간에 빠지는 게 낫다. 왜? 단기간에 빠지면 그만큼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높은 데서 공을 빵 떨어뜨리면 그 반동이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요 정도에서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서 떨어뜨리면 공은 요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 한번 헤쳐먹고 또 한 번 헤쳐먹은 자리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관점이죠. 말 그대로 지금은 버틴 사람도 어차피 물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틴 사람도 잘한 거고 손절한 사람도 잘한 거예요. 왜?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니까. 이랬든 저랬든 이 흐름이 거짓이든 뉴스가 잘못 나온 거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미 쏟아진 거기 때문에 수급은 한번 나갈 사람들은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신용이든 미수든. 그리고 들어올 사람들은 또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들고 있든 팔았든 다 잘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주가는 주저앉혔고요. 근데 빠진 흐름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터졌죠. 근데 뭐 기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사실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하도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니까는 물량은 갈수록 늘어나요. 상장 주식 수가 갈수록 늘어난다. 좀 소각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소각을 안 시키고 맨날 이지랄만 하고 있어요. 돈 있으면 그런 거 좀 소각하고 좀 저지랄도 좀 하고 하지. 하여튼 양아치는 양아치고 걸레는 걸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이 상승분을 이제 다 반납한 자리예요. 요렇게 기준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첫봉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 못해도 1650원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왜? 이미 하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개판하기 떨어질지 아니면 오늘처럼 그냥 시작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장중에 쌓였던 물량에 비해서 시간의 물량은 조금 줄었다. 하지만 그 물량도 적은 물량은 아니더라. 그죠? 대신 텔콤과 한일진공이 하한가까지 가진 않았어요. 왜? 올라온 게 없으니까. 사실상 KPM테크도 올라온 게 없어요. 기존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거기에 고점 대비해서 이미 70% 이상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려고 지금까지 기대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들고 있던 사람들. 그나마 이렇게 우상향 조금 하는데 상승을 못 시켰죠. 버티기만 한 거예요. 버티기만. 이 뭐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냐. 단타거리만 오늘 또 겁나게 나왔다라는 거죠. 저도 단타만 치고 말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이 1650원 아니면 1700원을 유지하느냐, 혹시나 밀리더라도 1650원 1650원을 깨지면 뭐다? 1500원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까지는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1500원에서 1400원까지 밀려야 뭐다? 얘가 이제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와 그리고 지금 자리도 이탈하면 뭐다? 1400원이다. 1400원대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1400원대가 이 양봉을 만들었던 첫 봉이에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양봉을 만들었던 첫 자리.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구름대 하단을 이탈시키는 첫 자리.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1750원 정도 회복을 해줘야만이 뭐다? 당분간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어찌됐든 긴급승인이 취소가 됐으면 승인 날 때까지는 또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이 안에 갇혀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기존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 빠르게 이 안을 벗어나야 된다. 그게 2800원이다. 2800원 위로 못 올라가면 상승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냥 위에서 버티다가 밑으로 들어오니까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뉴스를 쳐내셔갖고 그 긴급승인은 대체 누가 원했던 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뭐 미국 휴머니즌 주주가 아니라서 주주들이 원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긴급승인까지 신청을 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주가를 쳐 눌렀다.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밑으로는 1650원 지키는지 위로는 1750원에서 1800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후 구름대 안에 갇히는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주봉상에서도
요 자리를 넘기려면 빠르게 튀어야 되는데 못 가는 거 보니까 이 밑으로 하향 돌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 그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강하게 눌렸고, 이렇게 강하게 눌렀다면 아무 이유 없이 반등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거를 복귀할 만한 이슈가 좀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귀할 만한 이슈, 그게 붙은다면 2,000원을 앞자리가 또 바뀌어야죠. 회복을 하냐 못하냐. 2,000원을 빠르게 회복한다면 그나마 그나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3,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1,800원을 회복했으나 2,000원을 빠르게 회복 못한다. 그럼 뭐다? 당분간 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텔콘 RF제약도 기존 저점 자리까지 그냥 한 번에 눌렀어요. 이 미친듯이 8월 23일부터 KPM테크가 공매도로 쳐 밀릴 때 얘는 위로 가더니 그거를 그냥 하루 만에 다 쳐 눌러놨다. 5호장까지는 잘 버티다가 KPM테크가 하한가를 가니까 KPM테크를 보고 무서워서 던지는 개인과 그걸 이용해서 5호장에 더 강하게 쳐 밀었죠. 텔콘 버티다가. 그죠? 4,200원, 300원대에서 버티는 흐름은 나타나다가 KPM테크가 밀려버리니까 그냥 덩달아 밀어버린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KPM테크가 1,650원 위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4,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요. 위로는 4,3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4,4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거고, 추세가 변경되는 관점은 4,6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KPM테크가 1,650원을 깨고 내려앉는 흐름이 나타나서 정말 1,400원대까지 밀린다면 뭐 얘도 마찬가지로 4,000원을 살짝 이탈 할 거다. 3,800원대까지 3,800원에서 3,6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고 내려앉을 수 있는 관점으로 차트를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KPM테크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한일진공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잘 버티다가 KPM테크 하한가 가니까 오후장에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또 가볍죠. 어떻게 보면 KPM테크하고 차트의 모양이 제일 많이 비슷해요. 제일 많이 비슷했고, 텔콘이 좀 빠르게 가더라도 KPM테크가 상한가를 가면 얘는 오후장에 갑자기 미친듯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런 기준으로 봤다가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은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얘도 880원대 870원대 지지 못하면 780원대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70원. 그러면 이제 KPM테크가 1650원 위에서 버티느냐? 그러면 지금의 자리 부근에서 유지를 한다라는 거고, 뭐야 이건 또 유지를 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1400원대까지 밀린다면 얘는 760원대까지 한 번은 못해도 밀려야만이 다시 한번 자리 잡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5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얘도 참 답없는 차트의 모양이죠. 그죠? 어찌됐든 KPM테크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공매도 물량을 다 아직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겁을 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밀리고 말고 할 모양새도 아니다. 기존에 뭐 몇백 원대에서도 노는 종목이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견뎌내고 요런 자리까지 다 먹었던 분들도 계셨을 건데, 뭐 욕심이든 아니면 매도하고 다시 매매를 했던지 간에 뭐 지금은 또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온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게 그나마 낫다. 구름대 밑으로 하향 돌파하면 결국엔 뭐다, 이 구름대를 요렇게 하향 돌파해야 되는 시기까지 별 이슈가 없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워낙 양아치라서.
기존에도 뭐 요런 흐름을 꾸준하게 만들었잖아요. 미친듯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랐더니 요 자리까지 다 두드러 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또 요 자리까지 눌리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요 박스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박스 유지하고 이제는 뭐 요 안박스를 다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그나마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그래도 만들어 주다가 이제 공매도와 뉴스발로 안 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놈이 결국에는 어디 여기까지 두드러 깨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두드러 깨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이 이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아 있는 자리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 관점이다. 아무튼 뭐 물리신 분들 좀 고생스럽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는 뭐 손절보다는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어떻게 내가 물을 탈 거냐, 그리고 손절은 주가가 올라올 때 고민을 해봐라. 더 이상 못 가는 자리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추세가 바뀌는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니아가 오늘도 빠졌죠. 오늘 시간에 올라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그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 어디 71,500원 못 넘기면 뭐다 다시 한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고, 오늘 한 차례 빠지는데 56,000원까지는 안 밀었어요. 지금 안 밀고 그나마 여기와 여기 박스의 중간감 부근 6만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나마 이 밑에서 윗골이 달았던 바닥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젠 뭐다? 위로는 66,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일단락 나와야 되고, 추세가 바뀌는 건 여전히 71,500원인 거고, 이 66,000원을 완벽하게 사수를 못한다면 뭐다? 밑으로 56,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열려 있겠구나. 56,000원 혹은 오늘의 저점 59,000원대를 유지하는지, 즉 이제는 59,000원이라기보다는 6만원을 지지 못하고 이탈하면 56,000원이랑 55,000원까지 밀리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밑으로 6만원, 위로는 66,0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먼저, 그리고 추세가 변경되는 거는 71,500원이 여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월봉이 아직 많이 남았고요. 주봉의 관점으로 본다면 1차적인 라인 때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요 안에서 버틸 거냐, 요 안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열어둘 거냐예요. 큰 기준으로 볼 거냐, 작은 기준으로 볼 거냐. 그죠? 그런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꼭 단기적이든 길게 보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네이처셀이 움직였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이제 뭐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 구름대에 하단을 닿을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21,800원까지 열려있다.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26,400원. 그죠? 딱 그 자리를 쳐맞고 그냥 밀렸어요. 26,400원을 딱 쳐맞고 밀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자리거든요. 얘는 지금으로서 27,500원을 넘기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냥 슈팅만 내가지고 결국에는 실망만 더 만들어 놓은 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위아래 움직였던 여기 자리도 못 메꿨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냅다 제약바이오를 쳐밀어야 코스닥을 쳐밀 수 있으니까 냅다 쳐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엔 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 이랬든 저랬든 지금 자리는 24,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그럼 밑으로는 다시 21,500원까지 열린 자리예요. 오늘 어리버리하는 슈팅을 내놨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혹시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21,500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21,500원까지 열어둬야 되고, 위로는 24,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주면 나줄수록 안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애매하다. 오늘 슈팅이 긍정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때랑 똑같죠. 긍정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눌렸다. 그렇다면 이 눌림이 최근에 들어왔던 여기에 대한 단기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고 내일 시가를 밀고 시작한다면 21,500원대까지 1차적으로 한 번 더 밀렸다가 또 위로 올라오면서 23,000원을 못 넘기면 또 주가가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도 21,800원, 500원은 밀고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얘는. 왜? 구름대가 벗어나는 자리니까. 그러면 이 밑에서 놀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차트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은 시장을 좀, 내일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 네이처셀도 돌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내일은 필요하다. 다시 모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타났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슈팅 나옴으로써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22,500원 유지하면서 요때 이제 털고 나가실 분들은 털고 나가셨겠죠. 어찌됐든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보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백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뒤로 미친듯이 밀었죠. 미친듯이 밀고 한번 제대로 된 반등 하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 추세대로 따라가다가 요렇게 따라가다가 이 추세를 넘겨놨더니 결국에는 또 다시 요런 추세를 또 처음 만들어놨어요. 요런 추세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그럼 그런 추세를 지금 뭐다? 바뀌었던 하방 추세가 강하게 눌렀던 요 추세가 요렇게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자리를 오늘 찍었다라는 거고 32,000원.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한번 찍었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34,000원에서 34,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 34,000원에서 34,500원을 뚫고 올라서지 못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눌리면서 이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넘어서고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젠 뭐다? 위에서 누르던 이 추세를 한번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락은 거진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만한 하락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재수 없으면 정말 요런 그림이 계속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 추세 따라가는, 그죠? 그런 추세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마지노선이 3만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대적으로 주가가 한번 올렸다가 강하게 털고 나간 그림은 아직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신규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 대신 위로 34,000원에서 34,500원을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또 요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모질이라는 거죠. 얘도 차트가 모질이 차트. 뭐 요런 흐름이 뭐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죠. 그죠? 얘도 모질이 차트. 여기서 한 차례 지지받고 한 번 더 쳐 올렸는데 결국에는 맞고 밀려서 그 다음 하단 라인까지 쳐 밀린 거죠. 결국에 23,000원에서 유지를 해주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죠? 여기서 일단 한 차례 윗꼬리를 넘겨놨어요. 그럼 다시 23,000원을 오늘의 이 자리를 내일도 유지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사실 내려갈 자리가 없거든요. 내려간다면 21,5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여기서 또 한 달 정도라도 이 안에서 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구름대를 뚫지 않고. 그럼 지금의 자리가 딱 구름대를
지키는 자리예요.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지라인, 위로는 어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어찌됐든 지켜야 돼요. 이제 얘도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인 거죠. 차트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 왜? 너무 터무니없이 처음 이뤄댔다. 이 공매도를 국가에서는 지들 돈 아니고 국회의원이든 정부 측 사람이든 주식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소스 받고 정보 받아서 야 어디 주식 뭐 한다더라. 내부자들끼리. 그래서 돈을 쳐 박아가지고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차트나 뭘 딱 보고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정치인 놈들은 뭐다? 대한민국에 일도 없을 거다. 그죠? 일도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을 쳐 만들어 놓는다. 주가를. 지들 돈 아니고. 그지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버티고 횡보하는 자리 좀 나타내다가 한번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야 돼요. 이런 식이라도.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추세로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요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요런 흐름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앉을 거라면 정말 21,500원대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렸다가 기술적으로 빠르게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터트릴 거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판마가 요 며칠 주가가 밀리면서 강하게 밀렸죠. 밑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깨고 얘도 내려앉았어요. 뭐 서린바이오도 깨고 내려앉은 것처럼 얘도 깨고 내려앉았다. 깨고 내려앉았고 기존에 어차피 위에가 저항이라 그랬죠. 깨고 내려앉았고 그럼 이 추세는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그럼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본다면 그래도 아직 이 전체적인 큰 추세는 남아있는 자리다. 그러면 이제 얘가 62,500원 있는 자리까지 밀어낼 거냐,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아예 다 밀어버릴 거냐, 아니면 기존에 매집을 하고 눌렀다가 또 한 차례 매집을 했던 요 자리가 남았죠. 여기.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위로는 71,000원을 넘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뭐다? 이 하방 추세, 이 위로 올라가던 추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구나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얘가 밑에까지 쳐 눌러서 63,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뭐다? 이 종목은 이제 나가린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의 고점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 신고가를 갈 생각이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다시 요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웬만하면 요 위로 올라와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71,000원에서 78,000원을 사이에 두고, 지금의 71,000원에서 63,000원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 차례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면 이 중간값 정도, 그러면 69,000원, 71,000원, 63,000원, 그러면 7,000원, 8,000원이네요. 그럼 4,000원. 7,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아직 수급과 수급은 좀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 라고 보기는 아직은 애매한 자리긴 하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사실상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하락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의 하락이 존재할 거라면 얘는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인 거예요. 그 기준으로 좀 바라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최근 흐름에서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오늘 주가를
내려앉았고요. 기존에서 16,500원 유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기존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6,000원 확인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이제 종가상 16,000원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이랬든 저랬든 2만원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요 자리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자리가 나타났어요. 요 자리는 한번 회복해줘야 된다. 그럼 지금의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고, 위에서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른 이평이 차근차근 뭐다?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죠. 그럼 이제 뭐예요? 얘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올려놓고 얘가 누르면서 한번 맞고 밀려서 다시 16,5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남으로써 얘가 안쪽으로 안착하고, 그래야 뭐다? 2만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지 않고 얘가 눌렀는데 16,500원에서 지지 못하고 그대로 처음 밀어버린다면 뭐다? 별 볼 일 없어버린 자리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13,000원대까지 밀고 내려앉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항상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단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눌리면서 여기서 버텼다. 버텼다. 그럼 뭐 다시 올라갈 때 어디? 이 위를 넘겨야지. 이렇게 넘겨야 다시 눌릴 때 여기서 버티는 거지. 여기서 버텼는데 올라가다 여기를 못 넘겨. 그럼 맞고 밀릴 때는 어디? 어디까지? 그 다음 자리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켜야 되는데 여기도 깼다. 그럼 뭐다? 여기 중간값 아니면 요 자리까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주식은 추세적인 관점의 지지와 저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 구름대를 넘기는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지지하지 못하고 못 지키니까 뭐예요? 구름대 하단에서 안 넘긴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그죠? 결국은 이 자리를 하향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없다.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이슈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질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강하게 쳐 눌러놓고, 강하게 쳐 눌러놓고 결국엔 위에서 뭐 공매도를 치든 지랄을 했던 거 밑에서 받아준다라는 거죠. 지들 평단가도 낮추면서 그 지랄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들 힘드셨을 텐데 힘들 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까지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